2008년도 기출문제 1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이렇게 두 개 보여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시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시계예요. 오른쪽에 있는 시계는 하루를 똑같은 하루의 시간 24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가 다른 시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루를 지금 1시간은 60분, 그래서 24시간을 하면 1440분이 되잖아요. 60에다가 24를 곱한 거죠. 근데 이 똑같은 144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0분에서 시작을 해서 1440분의 시간이 흐르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가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 시계를 사용을 하면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데, 여기 0분에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1시간이 80분이고 하루가 16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계가 가서 8시간이 지나면 하루의 절반이 간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니까 16시간입니다. 그래서 16시간이 지나는데 그 1시간이 80분이라고 그랬어요. 80을 곱하면은 48, 1280이죠. 이 시계로 1280분이 지나면은 하루가 다 지난 겁니다. 이 하루의 길이는 지금 똑같죠. 어떤 시계를 쓰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간과 분을 줘요. LH와 LM. 자, 레프트입니다. 여기서 몇 시 몇 분인가를 주면은 이거를 오른쪽 시계로 또 몇 시 몇 분인가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이 타임 컨버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 시계 7시 20분이다 이러면은 여기다 7시 20분 이렇게 주면은 오른쪽 시계로 4시 71분이다. 요거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줄까 하면은 여기 0분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x분까지 왔다고 칠게요. 이 정도 시간이 왔으면은 이 x라는 시간을 여기서 y라고 하면은요, 이 y를 구하는 거죠. 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과 분을 그냥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LM이라는 걸 구합니다. 자, 이거는 LH, 자, 우리가 7시라고 하면 7시 20분을 계산해 볼게요. 7시에다가 60분을 곱합니다. 7시간이라는 건 60 곱해서 420분이니까 420분이 같죠. 거기다가 20분만큼이 더 갑니다. 여기다 20분을 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TLM이라는 시간을 구해요. 그게 요 X입니다. 0에서부터 몇 분 갔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X라는 시간이 몇 분 갔는데, 그럼 Y라는 시간은 RH와 RM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RH, 여기 지금 4시 71분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지금 71이니까 4에다가 1시간이 80분이라고 그랬죠. 80을 곱하고 더하기 71을 하면은 요 Y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1440에서 X만큼 간 거죠. 그럼 비율로 계산을 하면 1440분에 X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1280분에서 Y만큼 간 겁니다. 1280분의 Y. 자, 이렇게 비례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율로 계산하면 이게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절반만큼 갔으면 이건 둘 다 0.5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같아서 이런 비례식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를 계산할 수 있죠. 1280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1440분에 1280 거기다가 x를 곱하면은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 TRM이라는 요 시간을, TLM은 지금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TRM도 반대로 y죠. 여기다가 1280 곱하고 1440분에 128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x를 곱하는 거죠. x라는 거는 우리 위에서 계산한 거죠. 지금 TLM을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은 0.6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수를 정수로 나눈 거는 정수기 때문에 이 0.6에서 소수점 부분이 없어져서 0이 나오게 돼요. 자, 1280이든 TLM이든 TLM도 지금 인티저죠. 1280도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이 나눈 수가 1440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수점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플러트나 더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넣는 방법은 뭐 1.0을 곱해줘도 되고 하는데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1280에다가 여기다 소수점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 두 개를 뭐 바꿔주고 여기다가 뭐 1.0을 곱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TRM이 나왔죠. y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M이 8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시간 간 거니까 1시 0분이죠.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RH라는 시간은. 그래서 이 값을 80으로 나누면 지금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시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TRM을 80으로 나눈 몫은 시간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60이면 80으로 나눠서 2가 되겠죠. 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TRM을 80으로 나눈 몫이고, 예를 들어서 그럼 160이 아니고 165다 그러면은 2시간 빼고 나면 이제 5분 남죠. 남는 게 분입니다. 그래서 TRM을 80으로 나눈 나머지 퍼센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1440분의 x 1280분의 y, 자, 요 비례식 만든 게 이게 같은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y TRM 값을 구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에서. 자, 18번 볼게요. 자, FDDI 해서 접근 방식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자, 링을 돌면서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정보가 있는데, THT라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THT라는 거는 지국의 전송 가능 시간인데, 전송 가능 시간은 TRT와 TRT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TTRT라는 거는 토큰이 링을 한 바퀴 순회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평균 정도에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TTRT입니다. 근데 실제로 돌았더니 TRT라는 시간만큼 걸렸어요. 그래서 TRT라는 시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이 걸리는데 5만큼 돌았다. 평균보다 5만큼 빨리 돈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면은 전송 가능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요. 생각보다 더 늦었다, 15만큼 걸렸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전송 가능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송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 평균 시간에서 TTRT에서 TRT를 빼주면은 실제 시간이 적게 걸리면 TRT가 작으면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시간만큼, 그 차이 시간만큼 전송할 수 있다, 전송 가능하다 라는 게 이 식입니다. THT는 여기서 여기를 빼준다. 자, 이거를 미리 알고 가야 돼요. 자, 이거를 모르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 지식으로 깔고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1, 2, 3, 4 처리 순서라고 했으니까 이 1, 2, 3, 4라는 걸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는 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4개 지구이고요. 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푸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 조건은 우리가 요 문제를 풀면서 돌아오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이 각 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0라운드, 1라운드.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한 라운드입니다. 자, 한 라운드가 돌 때마다, 자,
이 라운드 0에서 자 노드 1부터 볼게요. 자, 0이라는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때 한 바퀴 돌고 다음에 4라는 시간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 바퀴 도는데 실제 시간이 4만큼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TTRT, TRT에서 실제 시간 TRT가 4라는 거죠. 자, 다음에 자, 우리 1번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 조건 2번 보면은 TTRT가 20시간 단위라고 그랬어요. 자, 20시간 단위라고 했으니까 여기 TTRT가 여기서 20이죠. 그냥 고정된 겁니다. 근데 TRT가 지금 0에서 시작해서 4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죠. 이걸 빼주면은 16이 나오는 거예요. THT가. 그래서 TRT는 여기서 여기 뺀 거 4가 됐다. 자, 이렇게 하면 노드 2도 똑같습니다. 1, 21이니까 20이 도착했고요. 2, 24니까 여기는 22가 TRT가 되는 거죠. 27, 3이니까 24가 TR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20에서 이 값을 빼서 16을 구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20이니까 20에서 20 빼면은 0이죠. 자, 여기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에서 24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지금 1번까지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TRT를 0으로 재설정한다. 자, 0 재설정했죠. 0으로 재설정을 다 했습니다. 자, 다음에 지국은 자신의 동기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 동기 데이터, 싱크 데이터라는 거를 전송을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다 2라고 써져 있습니다. 전송을 했는데 2.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번에 두 개의 동기 데이터 단위를 2시간 단위에 전송한다. 자, 여기 2시간 단위라는 거에 보셔야 되겠어요. 시간 단위를 2개 쓰는 겁니다. 이 동기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이 모든 노드들이 서로 동기를 해야죠. 동기화를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그 동기 데이터를 보내는데 시간 단위를 2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개를 쓰니까 우린 지금 16이라는 걸 앞에서 계산했죠. 전송하는 시간이 16인데 동기 데이터 보내는데 2개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14가 남은 겁니다. 16에서 2를 뺀 거죠. 14 남고. 자, 그럼 노드 2를 보면 자, 0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래서 이 뒤에 것도 마이너스 2인데 2를 쓰니까 마이너스 4가 됐고, 마이너스 4인데 2개를 썼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없지만 이거는 논리적인 개념이니까요. 0보다 점점 작아지니까 전송을 할 수 없겠죠. 전송하는 시간이 계속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것은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4번을 볼게요. 지국은 THT 값이 양수일 경우에만 비동기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 이제 비동기 데이터라는 게 각 노드가 자기가 전송할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양수일 경우니까 0이나 음수일 경우에는 전송할 수 없다는 거죠. 14니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5번을 볼게요. 많은 비동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뭐 많다는 거는 여기 뭐 이 데이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개면은 우린 지금 14개를 전송할 수 있는데 10개만 전송하니까 이거는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많은 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보다 무조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아주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능한 만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14가 들어가겠고요. 최대한 다 전송하는 거죠. 음수니까 여기다가 뭐 음수를 전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은 전송을 못 합니다. 여기서 양수일 동안이니까. 그래서 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음수니까 0, 여기도 음수니까 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노드 간의 요 FDDA 접근 방식을 자,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9번. 자, 2, 3, 4 트리에 자, 11을 삽입하고 자,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 삽입하기 전에 2, 3, 4, 자,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 상관없이 4를 삭제한 후에 2, 3, 4 트리를 그리시오. 자, 12 삽입하고 그릴 때, 그 다음 4를 삭제할 때 두 가지 경우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쓰면 되겠네요. 자, 먼저 11을 삽입해 볼게요. 11을 삽입하려면 이 부모 모드에서 8보다 크니까 12가 이쪽으로 오죠. 11보다 크니까 이쪽 제일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11을 넣어야 되는데 11을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2, 3, 4 트리에서 자기 자식의 개수가 4개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드 안에 값이 4개가 되면 자식이 5개가 되니까 2, 3, 4, 5 트리가 되니까 이거는 정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자, 분할을 할 땐 이 10을 이 위로 올리죠. 자, 그래서 10이 올라가니까 10이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4개가 돼요. 이거 또 분할합니다. 그럼 5를 이 위로 올리죠. 그래서 루트에 5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왼쪽에 있는 2는 이쪽으로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 8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온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8, 1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자식을 붙여줘야죠. 2 옆으로 1이 오게 되고요. 4는 2의 오른쪽 4. 이렇게 되면 5보다 작으니까 4가 여기 위치가 오리가 없죠. 그 다음 6, 7이 이제 5와 8 사이에 있었으니까 5의 오른쪽으로 와서 8의 왼쪽 여기로 오게 되죠. 6, 7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8번 밑에, 자, 8번이 여기 있고 10번이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 밑에는 지금 9번 다음에 11번 12번이 있죠. 그때 9는 8과 9 사이니까 여기로 들어와야죠. 이렇게 9가 들어오고, 그다음 나머지 11, 12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12 삽입한 후에 트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11을 인서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4를 삭제할 거예요. 자, 4를 삭제하면은 지금 노드의 차수가 4가 돼야 되는데 3이 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채워주던가 아니면 병합을 하든가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노드를 4가 삭제되면서 B는 이 노드를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부족하니까 부모한테 받아와야죠. 그래서 5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부모 노드가 또 개수가 부족해집니다. 지금 자식은 4개니까 자기는 3개의 원소를 가져야죠. 그래서 여기서 꺼오는 거죠. 6을. 그래서 꺼와서 2, 6, 8 이렇게 그대로 되고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5를 내려 보내줬으니까 5가 여기 들어오고, 자, 나머지는 똑같죠. 6을 줬으니까 7만 남고 여기는 9, 10, 11. 자, 이렇게 되는 게 4를 삭제한 거죠. 이렇게 빌려와서 다시 배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4를 삭제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식이 지금 4개였는데 자식을 그냥 3개로 만드는 겁니다. 3개로 만들고, 그러면은 부모가 하나 줄어야죠. 자식이 3개라는 건 부모의 원소수는 2개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졌으니까 요 1과 2를 병합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4는 지금 삭제해서 없어졌고 1을 2와 합쳐줍니다. 2를 내리는 거죠. 1, 2 자식이 이렇게 남고, 얘는 삭제됐으니까 6, 7 이렇게 남고요. 9, 10, 11 이렇게 3개가 나와서, 자, 부모는 지금 2가 내려가서 병합됐으니까 5, 8만 남았죠. 5, 8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5와 8 사이에 6, 7이 들어오고, 1, 2는 작은 거고 9, 10, 11은 8보다 크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삭제 후에 트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2, 3 트리에 비해서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다, 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라. 자, 이렇게 삽입과 삭제를 하려면은 분할을 하고 병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2, 3, 4 트리는 이 안에 개수가 3개죠. 2, 3 트리는 하나입니다.
두 개입니다. 2, 3트리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원소값이 여긴 세 개예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값이 많으니까 이런 병합과 분할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2, 3트리에 비해서. 2, 3트리는 뭐만 해도 병합하고 분할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2, 3, 4트리는 이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개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2, 3, 4트리에 비해서 병합과 분할이 적어서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다. 그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볼게요. 자, 해시 문제인데 선형조사법과 이중해시법,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소스가 주어졌죠.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있고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3이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5가 또 위치를 찾아가고 순서대로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5개를 다 여기다가 인서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인서트 했을 때 결과를 해시 테이블의 내용을 적어라. 어떻게 이제 인서트가 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먼저 선형조사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자, 우리가 입력받은 키값 여기 지금 3이죠. 자, 3을 해시 펑션을 계산을 해서 t록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해시 펑션이라는 거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키값에다가 테이블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이에요. 자, 사이즈 값은 지금 11개입니다. 지금 0부터 10까지니까 11개죠. 그래서 11로 나눈 나머지는 여전히 3이죠. 이 값은 지금 뭐 3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 while문으로 들어옵니다. a의 3에 여기 값이 empty냐. 자, empty라는 건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1로 초기 값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어있는 값이에요. 자, 비어있는 값. 자, 그 다음에 삭제되면 뭐 딜리트가 된다. -2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값 비어있다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비어있다고 하면이 아니죠. 비어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딜리트도 아니면, 자, 딜리트라는 거는 삭제됐으니까 또 다시 뭔가 값이 들어있다가 삭제됐으니까 이것도 비어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이에요. 값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있으면은 자, t록에다가 하나를 더해요. 그 다음에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 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다가 마지막이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이라는 거는 계속 하나씩 더하는 건데 제일 끝이면 처음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t록을 계속 더했고 t록 1은 그대로 있죠. 처음 위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면은 계속 더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더하다가 여기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위치를 찾다가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은 넣을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이니까 이거는 리턴 1 마이너스 실패고요. 이렇게 돈다는 얘기고 위치를 찾고요. 그 위치를 찾으면은 while문을 끝내서 내려옵니다. 넣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았다는 건 이 while 요 조건에서 이제 벗어난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a의 그 찾은 위치 값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 위치를 찾았다고 하면은 t록 변경시키지 않고 내려와서 집어넣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넣으려는 게 3이니까 3을 11로 나눈 나머지 값은 여전히 3이죠. 그래서 A3에다가 여기다가 3을 넣습니다. 자, 5를 계산해 보면 5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넣고요. 14를 11로 나누면 3이 남으니까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3에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1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여기다가 14를 집어넣게 됩니다. 25는 11로 나누면은 3이 남으니까 또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실패. 계속 갑니다. 여기서 실패, 여기다가 넣는 거죠. 25 넣고
16은 11로 나누면 이제 5가 남죠.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실패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넣고 끝난 거죠. 자, 다음에 자, 여기서 끝나기 전에 자, empty 값이 마이너스 1. 자, empty로 초기화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값들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중의 시법 보겠습니다. 자, 더블 해시라는 거를 이렇게 호출을 해서 들어가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3이니까 해시값 계산한 게 여기 이제 3이 들어가요. 자, 모든 게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1을 증가시켰는데 여기서는 자, 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요 값만큼 증가를 시켰어요. 자, 키 값이 지금 3이니까 increment value라는 요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키 값이 3이죠. 요 키 값이 20보다 작으면 지금 작죠. 2를 리턴합니다. 20보다 같거나 큰 값이 오면은 5를 리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보다 작으니까 여기 더하는 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1을 더해줬는데 여기서는 3을 더해주게 되겠죠. 근데 우린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이게 겹치는 값이 없으니까 지금 empty죠. 전부 다 empty입니다. 그러니까 while문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죠. 그래서 3은 그냥 넣고요. 그 다음 5도 그냥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14를 넣을게요. 14를 넣었더니 충돌을 해서 여기로 들어와야죠. 여기가 이제 14가 들어온 겁니다. 20보다 작으니까 2를 더해줘요. 2를 더해줬다는 거는 이 3에서 2를 더해서 5로 간 거죠. 근데 또 충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while문은 한 번 더 도는 거죠. 한 번 더 돌아서 다시 돕니다. 키 값이 다시 또 들어가서 increment value가 또 계산이 돼요. 그래서 또 2가 나오죠. 또 이 두 칸 앞으로 가서 여기다가 14를 저장을 합니다. 25 계산해 보면은 25는 자 여기다 이제 또 충돌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얘를 11로 나누면은 지금 3이죠. 3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충돌이 됩니다. 자, 그래서 25가 여기로 또 다시 들어갈 거예요. 25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20보다 크죠. 그래서 리턴 5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11로 나눈 나머지 값은 3인데 자, 여기서 리턴 5를 해줬으니까 여기다 5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이죠. 8이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5를 더해줍니다. 16을 또 마지막 해보면은 16을 11로 나누면 5가 남죠. 5를 왔더니 자 여기죠. 또 중복이 됩니다. 충돌이 나니까 윤리 인크리먼트 밸류로 가서 이번엔 작으니까 2만큼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11 5에서 충돌이 나니까 2를 더해서 7로 갔죠. 7로 해서 또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2를 또 더해요. 9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여기다가 16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다 저장을 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자, 요거 빼먹지 말고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가? 자, 이렇게 선형조수법을 해서 더하기 1을 하면은 요 3이든 4든 요 비슷한 값들이 오면은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거를 군집 현상이라고 했죠. 클러스터링 해도 됩니다. 자, 군집 현상, 클러스터링 현상이 일어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자, 어디서는 선형조사법에서는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중 해시법에서는 자, 여기서 더해주는 숫자가 달랐죠. 지금 어떤 경우에는 2를 더하고 어떤 경우에는 5를 더하고 자, 이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해시법에서는 군집, 이 클러스터링 현상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해결돼서 충돌이 더 적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냐는 얘기는 군집 현상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적게 된다 라고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병행 제어 문제인데요. 우리가 병행 제어 공부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문제 발생하는 거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요거는 보시면은 거의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T1부터 보면은, 자, X를 뭔가 값을 썼어요. 앞에 계산을 해서 X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롤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T2에서 뭔가 값을 계산을 해서 T2도 나름대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T1에서 요 롤백을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쓴 X가 이전 값으로 돌아가 버리죠. 요 리드한 요 이전 값으로 복귀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여기서 쓴 이 X 값은 그 사이에 썼으니까 당연히 얘는 없어져 버리겠죠. 이 이전 값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얘가 뭔가 복귀를 하는데 이 다른 T2라는 트랜잭션에 이 라이트한 이 값까지 같이 복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연쇄 복귀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여기서 X라고 이제 라이트를 해주는데 이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얘가 또 라이트를 또 해줘요. 얘는 지금 Y를 더한 값이고 얘는 2를 더한 값입니다. 두 개가 다른 값이죠. 그래서 얘가 더한 이 값이 덮어 써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써져 버리니까 얘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갱신 분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경우, 자, 여기서 X를 2를 더하고 여기 Y에다 2를 곱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T2에서는 2를 곱하고 Y에다 2를 더해줬는데,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2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 2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Y는 2를 먼저 더한 다음에 2를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계산 답은 당연히 다르겠죠. 2를 먼저 더하고 2를 곱하느냐, 2를 더하고 Y를 곱하느냐, 요게 병행제어되는 요 실행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모순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1, 2, 3번의 이 용어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하는 데 따른 어떤 이 트랜잭션들의 상호 간섭, 네, 트랜잭션들의 상호 간섭,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1번까지 하고요. 2008년도 기출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